자, 부도덕한 자들 이제 두 개만 이야기할게요. 이주호가 교육부 차관 때 딸의 이중국적 유지를 택했다 이 이야기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딸이 이중국적인 문제, 자녀가 이중국적인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사퇴였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터진 거야. 이주호 딸은 외고를 나와서 미국 시민권 가지고 유학을 했다. 나중에는 그걸 선택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성인이 되면. 그렇죠. 야, 아니 뭐 딸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주호는 교육부 차관이었잖아요. 그랬으면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해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때 당시도 외고 예찬론을 펼치면서 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딸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유학을 갔다.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부 차관, 그다음에 지금 교육부 장관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그 국적법이 그러니까 개정된 것이 2010년도 5월 달인데 이때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은 20세 이전에 이전 국적이 된 사람은 22세 이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20세 이후면은 2년 내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아주 못된 것이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재직 당시가 2010년도였어요. 그때 홀랑 딸이 이제 만 22세가 될 때 선택의 기로에 놓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중국적으로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냥. 이게 네. 말이 되는 것이냐라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육사회부총리. 이 사람의 매우 부도덕한 선택. 이게 이중국적이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매우 부도덕한 선택이고요. 역대 교육부 장관 자녀 이중국적 문제는 바로 낙마였습니다. 바로. 이주호 이 기준에 맞췄을 때는 무조건 지금 사퇴를 해야 되는 각이에요. 전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이 MB 정권 때 교육을 망쳤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언론에서 많이 나와요. 만약에 이제 이제 구체적인 그때는 공직자였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AI 교사 뭐 창의력 사고 중심 수업을 한다. 근데 그때 당시에 실무진 교사들이 어떤 얘기를 쓰냐면은, 우리 교사들이 1인당 맞는 학생들이 수업하는 학생들이 200명이 넘는다. 그런데 토론식 수업 우리도 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교육 제도에서 입시 제도에서는 토론식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 토론식 수업을 하고 성적을 또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해서 애들한테 성적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걸 대학 입시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실무에서 고려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을 폈다라고 해서 현장 교사들은 상당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녀는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자녀가 대상이 아니니까 교육의 깊이가 교육을 대하는 그 철학의 깊이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역대로 2000년에 송자 후보, 2005년에 이기준 후보 이중국적 문제로 사퇴했다는 말씀드리고 윤석열은 뻔뻔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마저도 지금 만약에 이주호나 윤석열이 이걸 쌩깐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2006년에 이주호가 한 말입니다. 조기 유학은 국부 유출이다. 그래놓고 다른 유학번에 그래놓고 요거 이제 조기 유학은 국부 유출이라고 하면서 외국어 찬양론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참, 야, 정말 부도덕한 놈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주호가 최근에는 2020년에는요 딸과 함께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서 KDI 대학원에 게재를 했더라고요.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인 곳. 근데 이 논문의 주제가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거였는데 딸은 디지털 경제학을 하고 경제학이 전공인데 그 안에서 디지털 경제학을 하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근데 디지털 경제학과 디지털 교과서가 디지털 빼고 맞는 게 뭐가 있습니까? 비슷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다른 분야인데 또 이렇게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죠. 뻔뻔하게.
좀 화나죠, 솔직히. 근데 저는 잠깐 언론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이중국적, 그러니까 우리 그 공직자의 이중국적, 그리고 외교관 자녀의 이중국적이 뭐 90%가 넘는다. 이 데이터들을 다 분석을 해서 이걸 보도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는 왜 언론이 조용하냐? 저는 그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럴 때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조국 장관이요. 맞아요. 이주호가 조국이었다면 언론은 어땠을까요? 저기 10,000개가 넘는 기사가 쏟아졌겠죠. 한국의 도덕과 법은 적용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두 군데가 있어. 아주 극소수의 극우 보수 쪽은 법의 적용을 안 받아. 도덕도 안 받아. 언론의 비난의 대상도 아니야.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조 전 장관 말씀 주셔가지고 또 이거 검색을 해보니까 그 아들 군대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입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언론이 거의 정말로 스토킹하는 수준의 보도를 지금 아직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현 살아있는 권력, 정부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중국적에 대한 그 자녀들의 이중국적, 아니면 당사자의 공직자 당사자의 이중국적 데이터를 왜 분석하지 못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보도를 하면서 전 정권 사람들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보도를 한다면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스토커식으로 보고 스토킹 보도식으로 하고, 이 누구에 대해서는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가 오늘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이 조금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예. 이제라도 자리를 좀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야, 만약에 조민 씨나 조국 장관 아들이 조국 장관이 현직일 때, 이건 교육부 차관 때잖아요. 이주호가 현직일 때 이중국적을 택했다면, 그래놓고는 말로는 조기 유학은 국부유치르자고 말하는 이런.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부도덕한 거. 백경란. 백경란 남편이요. 자신의 부인 처가 질병청장이 된 후에도 바이오 주식 샀다. 이건 더 심각해. 진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방산주라 그랬다. 알고 봤더니 조선주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방산주를 사서 바로 백지 신탁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위에 왜 왔냐 같은 소리 하고, 그래서 바로 팔아버렸지만, 그러니까 이럴 때 민주당의 국회의원 중에 뭐 그런 사람 하나 있었죠. 이재명이 실망했다고. 대선 패배해가지고 막 힘든데 주식 사고 있냐고. 이 양반아, 주식이라도 해야지. 그 문제됐다는 주식은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원래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샀었던, 과거에, 그러니까 새로운 주식 종류를 뭐 골랐던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샀었던 그런 주식이다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백경란도 그렇고 백경란 남편도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자꾸 중요 자리에 주요 요직에 앉히는 거, 이게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경란 자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질병청이 9월 1일에 보도자료를 내서 8월 30일 관련 주식을 신속하게 매각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8월 31일에 판 거는 신테카 바이오 그것뿐이고, 그 다음에는 9월 2일에 또 다른 것들 다 팔았어요. 근데 남편이 판 거는 9월 6일. 그러니까 아직 팔지도 않았으면서 다 팔았다라고 보도자료를 낸 거죠. 했어요. 국회에서도 거짓말 했습니다. 이런 사람 그냥 둬야 됩니까? 대통령도 거짓말 쉽게 하는데요. 무슨 장관 정도야. 일개 장관 정도야 거짓말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정부인 것 같습니다. 예. 바이오 주식을 사서 자기 마누라가 질병청장이 됐는데 바이오 주식을 사. 이게 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기득권들이 부동산에서, 우리나라 주식으로 한참 돈 벌던 시절에는요,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지금 주식 종목만 100개더라고. 100개. 근데 부인이 거기 관련돼 들어가면 거기 관련 주를 사. 그래놓고 아닌 것처럼 심뚝대고 있다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윤석열 정권의 인사혁신처도 이거 문제 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하긴 뭐 백경란이 안철수 사람이어서 그냥 버려두는 건가요? 이분은 국회에 나와서 무슨 질문하고 답변하면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어?
아니 백신 국가 책임제가 대통령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라고 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언론에서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또 공약은 또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힘이 없다라는 것은 현재 국민의힘 의원한테 약간 책임감 없어 보인다라는 지적이었는데 저는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그 목소리가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내용은 인수위 때도 내용을 전혀 몰라요. 지금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도 몰라요. 언론 보도 봤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아는 게 없으니까 목소리가 저절로 적어드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그 사람만의 인사청문회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만의 잘못이냐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장관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책임 장관 그러니까 그 동일선상으로 이렇게 어떤 분야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어느 정도 같이 함께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지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언론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어쩌고저쩌고 남편 조국 장관 대선 자금 어쩌고저쩌고 조국 장관이 현직일 때 정경심 교수가 그랬다면 어떻게 했겠냐고요. 백경남 마찬가지입니다. 왜 언론은 이렇게 언론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조국 장관권 두들겨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 심리가 작동하는 것 같아. 원래 우리나라 보수라고 하는 자들은 원래 그래? 얘들은 원래 부패했어? 그런 심리가 작동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정권이 무서워서 그러는가요? 아니면은 민주주의정이 만만해서 그러는 건가요? 의례껏 흔한 일이라고 그냥 치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MB 정부 때도 우리가 종편이 만들어졌고 자산가들이 방송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아주 노골적으로 YTN이나 MBC 같은 거에 대해서 정말로 자산가가 사유화시킬 우리가 말이 좋아 민영화하지 거의 사유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우리 언론에서 자각을 하고 잘못된 점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이 흐름은 대로 그냥 우리가 순종적으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모펀드 취재하듯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언론이 정말로 억지스럽게 보도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좀 분석해서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 새날 같은 방송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어떻게 열심히 해? 그래. 오늘 방송만 4개야. 제가 또 더 분석해서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열심히 해? 푸나님은 그만. 볼메그리님 한번 잘 우리 분석해볼까요? 근데 네, 푸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보수 진영은 쟤네 원래 그랬잖아. 근데 진보 쪽이나 민주당 쪽은 도덕성 중요한 거 아니야? 깨끗해야지. 근데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막 파서 벌떼같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이상한 보도들을 해대고 사실 확인 안 된 보도들을 해대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냥 정말 단신으로 넘어가고 받아쓰기 하는 언론들도 많지 않고 속상해요 진짜로. 불균형이 심하죠. 맞아요. 화가 막 나죠 솔직히. 왜 그러냐고 따지고 싶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그런 거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이걸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든 바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죠. 근데 민주주의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아무리 정치 잘해도 정권 바뀌어버리잖아요. 선동돼 버리면. 맞아요. 정말 훌륭한 후보도 떨어지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항상 늘상 드리는 말씀이 반면교사다. 역사의 반면교사.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MJC님께서 민주당 도덕성 프레임 짜증나요 말씀 주셨는데 우리 민주당 이 프레임을 도덕성 100% 순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도덕성 프레임 우리가 어떻게든 좋은 정치를 향해야 되는 거지 저쪽은 원래 우리는 100% 좀 도덕성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조금 어떻게든 바꿔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 댓글창에 똥파리 하나 들어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욕 많이 하시고 가세요. 그러니까요. 아주 훌륭하네. 네. 넘어갑시다. 왜냐면은 아무리 내용을 이야기해봐야 못 알아듣는 거 어떻게 해.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극우 유튜버들 수준 너무 낮습니다.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문재인 이재명 막 때려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얘네들은 팩트 체크를 안 해요. 아직도 문재인 금괴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 후반대까지 지키는 분들이 지지하는 이유? 몰라. 근데 그냥 지지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수준 떨어지는 것들이 우리 말을 알아먹겠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 보이지만 수준 낮은 사람은 수준 높은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유명한 이야기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